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또 다른 그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폭정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폭정. 폭정을 막기 위한 20세기의 20가지 교훈을 진지하게 말하는 책으로 2017년 원작의 한글 번역판을 제가 읽었습니다. 불과 170여 쪽밖에 되지 않는 책이고요. 정치적 금원들이 가득해서 큰 교훈을 선사합니다. 고대 민주정과 공화정은 과두제와 제국으로 변질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플라톤은 선동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폭군의 지위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폭정을 피하려 최대한 노력했죠. 하지만 트럼프를 대표적으로 떠올린다면 아직 독재나 파시즘 및 나치즘 같은 망령들이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유럽 민주주의 체제들은 우파 권위주의와 파시즘에 무너졌습니다.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으로 인해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거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폭정의 뿌리 깊은 근원을 이해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굴복당했던 유럽인들보다 결코 더 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동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며 독재와 폭정에 대한 방어 태세는 낮아졌죠. 진보가 필연적이라 생각하면서 독재와 폭정이 되풀이될 길을 열어놓은 셈이죠. 필연의 정치학은 혼수 상태이며 영원의 정치학은 최면 상태입니다. 그 둘은 반역사적일 뿐이죠.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갈망과 동경에 빠진 국가주의적 대중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저자가 말하는 20가지 교훈을 차례로 요약하면서 마음가짐을 한번 다져봐 보죠. 첫째, 1. 미리 복종하지 말라. 권위주의는 억압적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인들을 내어주게 한다. 예측 복종은 정치적 비극을 낳는다. 1932년 독일 선거, 1946년 체코슬로바키아 선거, 공산주의 승리 후의 단계는 예측 복종이었다. 1938년 초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병합을 위협하자 오스트리아인들은 예측 복종에 빠졌다. 2. 제도를 보호하라. 법정, 언론, 법, 노동조합 등 보살필 제도 하나를 선택한 후 그의 편에 서라. 제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1933년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오판했다. 혁명가들은 때로 단번에 제도를 파괴할 수 있다. 3. 일당 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적 선거 규칙을 수호하라. 끊임없이 경계할 대상은 외부의 적보다는 인간 본성이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세계화는 과도체제의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4. 세상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스바스티카, 나치 상징 기호입니다. 스바스티카와 여타 징후의 상징들에 주목하고 단호히 거부하라. 삶은 정치적이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에 즉각 반응한다. 동료 시민을 배척하는 상징을 철저히 확인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쉽게 번질 수 있다. 5. 직업 윤리를 명심하라. 권위주의자들에게는 복종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강제 수용소 소장들에게는 값싼 노동력에 관심 있는 사업가가 필요했다. 나치에 봉사했던 지식인들은 직업 윤리를 저버렸다. 6. 준 군사 조직을 경계하라. 지도자를 추종하는 준 군사 조직이 경찰과 군대와 뒤섞이면 종말은 다가온 셈이다. 국가의 힘에 구속되지 않는 자들이 폭력을 쓸 수단을 얻게 되면 역시 지옥은 가깝다. 준 군사 조직은 정당이나 개인이 조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치 친위대, 루마니아 철위대, 헝가리 화살 십자당, 트럼프의 경호대와 청중 지지자들. 이승만 시대의 서북 청년단이 떠오르네요. 7. 무장을 해야 한다면 깊이 생각하라. 과거의 악패에 경찰과 군인이 연루된 경우가 많다. 1937년부터 1938년 소련 대숙청,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홀로코스트. 8. 앞장서라. 불편함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미국의 로자 파크스는 흑인 인권을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1927년 뉴욕과 파리 간의 비행에
성공에 유명해진 찰스 런드버그는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를 외치며 나치와의 전쟁에 반대했다. 1940년 6월 독일에 저항한 영국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9. 어법에 공을 들여라. 자신만의 화법이 필요하다. 책을 읽어라. 상투적 문구를 쏟아내는 정치인들은 진부한 문구를 되풀이한다. 10. 진실을 믿어라. 사실의 포기는 곧 자유의 포기로 이어진다. 듣고 싶은 말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다룰 수 있음을 부정할 때 폭정에 굴복하게 된다. 진실의 소멸은 검증 가능한 현실에 대한 적개심, 샤머니즘적 주문, 모순 끌어안음, 부적절한 믿음 위에서 일어난다.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는 파시즘의 전 단계이다. 11. 직접 조사하라.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인터넷의 일부 정보는 해롭기까지 하다. 탐사 저널리즘을 읽어라. 구독하라. 지원하라. 12. 시선을 마주하고 작은 대화를 나누어라. 시민은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는 과정의 일부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라. 13. 몸의 정체를 실현하라. 밖으로 나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전진하라. 저항은 거리에서 실현된다. 1980년대 초 폴란드의 솔리다르노시치 노동운동은 폴란드는 물론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주의 몰락이 시작이 되었다. 14. 사생활을 지켜라.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라.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폭정자에게 걸려들 빌미를 주지 마라. 전체주의는 사적 공적 영역의 차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15. 대외에 기여하라. 시민사회나 자선단체에 후원하고 참여하라. 특히 권위주의자들이 싫어하는 단체이면 더 좋다. 16. 다른 나라의 동료들로부터 배우라. 어떤 나라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미국인 대다수가 여권이 없다는데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최선의 방법은 다른 나라에게서 찾을 수 있다. 17.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테러리즘, 극단주의, 예외, 비상사태, 자유를 대가로 안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둘 다를 줄 생각 없는 이의 말이다. 자유와 안전 둘 증진하는 것이 정부의 말이다. 정부의 일이다. 18.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현대의 폭정은 테러 경영이다. 테러를 이용하는 권위주의자들은 히틀러의 술수를 연상하게 한다. 1933년 2월 27일 독일 의회 건물인 제국의회 의사당이 불타기 시작하면서 이후 12년간이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러시아의 푸틴을 보라. 저항해야 한다. 19. 애국자가 되라. 트럼프는 아무런 보편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국가주의자일 뿐이다. 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반민주주의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20. 최대한 용기를 내라. 아무도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폭정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170여 페이지 쪽밖에 안 되는 그런 폭정이라는 책입니다. 2017년에 나온 책인데요.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책에서 20세기의 20가지 교훈을 던져주는데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에 지금 잠깐 이렇게 빠졌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갈등 요소가 많은 이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그 세상은 지금 반민주주의, 포퓰리즘 시대로 자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그런 국민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쨌든 이 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되돌아봅니다.